대구시 교육청이 비리가 있는 영남공고 이사 전원을 교체하고 임시이사를 추천했지만 과정이 독단적이고 투명하지 않다며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과정에도 서류를 조작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산시 남천에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 가죽이 발견됐습니다. 남천이 수달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앙선 독선 전철화 구간이 올해 말 개통돼도 준고속열차가 정상적으로 투입되지 못하지만 철도 관련 기관들이 이를 알리지 않아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월 14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도 찬바람과 함께 낮까지 곳곳에 눈과 비가 날리겠습니다. 미끄러운 도로에 대비해서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를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쌀쌀한 날씨 속에 눈비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공엔 종일 구름이 많이 끼어 있겠고 대구 경북 곳곳엔 낮까지 산발적으로 눈과 비가 날리는 곳 있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공기가 차갑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0도, 안동 영하 3도, 영주는 영하 5도로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구와 안동 모두 5도, 영주는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종일 쌀쌀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두툼한 겉옷으로 보온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학교 비리로 이사들 전원이 물러난 대구 영남공고가 새로운 이사 추천을 두고 다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임시이사를 추천하면서 독단적이고 투명하지 않게 일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취재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 모두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후보 16명을 추천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대학 교수, 언론사 기자, 교육계 인사를 추천했고 사분위가 이 가운데 8명을 임시이사로 뽑아서 파견합니다. 문제는 후보 추천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남공고 정상화를 위한 대구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을 강은희 교육감이 묵살했다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절차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갖다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한데 교육청은 그냥 뭐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대로 그냥 관료적으로 그냥 행정 처리를 하는. 기존 이사들이 임시이사 추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시이사 검증에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야 하는데 강 교육감이 면담조차 거부한 것은 학교 쇄신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학교 교직원 중 일부가 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래서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좀 해소해야 되고 또 3월 학기 시작하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우리가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사분위는 이달 20일에 회의를 열어 영남공고 임시이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남공고 사태를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하는데 시민사회단체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임시이사 추천에서 이들의 의견을 배제함으로써 봐주기 부실감사 의혹에 이어 강은희 교육감의 불통과 독단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비리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주 센터의 자금 유용과 횡령 의혹, 상담소 인허가 비리 등 집중 보도했었는데요. 이주여성인권센터를 사단법인으로 만드는 과정도 비리투성이로 드러났습니다. 박재형 기자의 집중 취재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이던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8일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대구시로부터 받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의 핵심인 재산 등재부터 엉터리였습니다. 재산 출현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가짜 서류를 대구시에 제출했습니다. 센터 전 대표는 인건비 등으로 유용한 센터 운영비와 후원금 통장 등에서 2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기부 형식으로 신설법인의 보통 재산으로 출연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뺏은 공금 2천만 원은 법인 설립 이후 이사 한 명이 채워 넣은 것으로 드러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재산 등재가 엉터리였습니다. 법인 세우기 한 즈음에 7월달 즈음에 수표로 1,000만 원 조금 넘게 인출이 되어 있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이상하다. 정과는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선 반드시 창립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발기인 총회로 대신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 회원 동의로 이루어져야 할 임원 선출도 발기인 총회에서 슬그머니 통과시켰습니다. 내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고 그리고 회원들도 알 수 없었고 왜냐면 저는 회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문자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온 게 없었거든요. 법인 허가를 내준 대구시는 창립총회 개최 등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마저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창립총회 참석자가 대구시에 제출한 회원 명부와 일치하지 않았고 회원 가입 신청서도 받지 않은 겁니다. 이런 불법 탈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한 달 만에 이 법인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되게 좀 이상한 특혜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죠. 대구시는 사단법인 취소와 관련한 청문 절차를 오는 17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느 때보다 강경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센터 측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요즘 경산 남천에서 수달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인 수달이 살기에 남천이 적절한 환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을 가로지르는 남천입니다. 지난달 21일 천연기념물 330호 수달 3마리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사냥에 잡은 물고기를 뜯어먹는가 하면 곳곳을 누비며 배설물도 남깁니다. 무럭새 아래로 들어가더니 하천을 가로지르며 수영을 하며 즐깁니다. 가까이 가서 촬영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남천에서 수달이 발견된 건 4, 5년 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리인 줄 알았는데 물결이 일더라고요. 물결이 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오리가 아니고 수달이더라고요. 지금의 남천은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1년 내내 물이 흐르고 있고 하천의 폭은 5에서 10m, 깊이는 50cm에서 1m로 수달이 살기에 적합합니다. 먹잇감이 널려 있고 키가 큰 식물이 자라고 있어 숨어 살기에도 좋습니다. 전체 길이가 남천이 한 20km 가까이 정도 되고 금호강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험 요소가 있었을 때 퇴로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수달이 살기에 적절한 환경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근천이었는데 물이 사계절 흐름으로써 이제 그 수달도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설체도 더 많이 오게 되었고. 금호강에서 서식하던 수달이 남천으로까지 올라온 것인지 학계의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먹이사슬의 상위 계층에 속하는 수달이 도심에 살고 있다는 것은 남천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하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청량리에서 영주를 거쳐 안동까지 이어지는 중앙선 복선 전철화 구간이 올해 말에 개통되지만 이 준고속열차가 정상적으로 투입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서 승객이자 지역민을 속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와 안동시의 2020년 새해 구상은 중앙선 복선 전철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 연말에는 반드시 중앙선 개통을 해서 중앙선 복선 전철화가 마무리되면 서울과의 거리가 1시간 초반대로 좁혀집니다. 마치 올해 안에 중앙선 복선 전철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공사를 맡아 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 역시 안동까지의 구간이 올 연말 개통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봤습니다. 철도 이설로 신설될 안동역 부근입니다. 철도가 복선으로 시원하게 깔려 있습니다.
레일 공사가 안 된 곳도 일부 있지만 현재 공정률이 90% 정도에 달해 올 연말 개통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풍기역 인근은 사정이 다릅니다. 기존 선로에 열차가 다니고 있고 바로 옆에 새 선로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새 선로 설치가 끝나 하나의 단선이 마무리되면 열차 운행을 이쪽으로 옮긴 뒤 나머지 한 단선을 기존 선로에 설치해야 합니다. 동시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단선 완공은 올해 8월, 복선 완공은 내년 하반기가 돼야 합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즉 역 구간은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즉 영주역도 그렇고. 결국 올해 말 개통이란 표현은 하나의 선로만 완성해 이 선로로 운행을 옮기는 운행선 변경을 의미합니다. 서울과의 운행 시간을 단축해주는 준고속 열차 EMU 250의 정상적인 투입도 이에 따라 올해 말이 아니라 복선 개통 시점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철도공사 코레일의 홍보문화실은 그러나 EMU 250 열차 투입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개통되면 투입한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해 오해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지난 탄핵 정국 때 훼손돼서 철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생가 표지판이 재설치됐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대한민국 역사상 첫 대통령직 파면이란 참담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교대하고 이런 많이 이제 그래서 뭐 행사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생각이 났는지 가니까 왜 없노 막 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많이 이제 그걸 켰지. 파킨슨병은 뇌세포 일부가 죽었기 때문에 발병한다는 것이 기존 학설이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뇌세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상태여서 되살릴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파킨슨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대전에서 고병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은 뇌 속 도파민 신경세포가 사멸해 생긴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러나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서울 아산병원 공동연구팀이 새로운 이론을 내놨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뇌 신경세포가 실제로는 두 가지 중요 효소 가운데 한 가지만 줄어든 상태로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뇌 속에서 별 모양처럼 생겨 별세포로 불리는 곳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이른바 가바를 조절하면 잠든 뇌 신경세포를 깨워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파킨슨병에 걸린 쥐로 실험했더니 신경세포가 되살아나 운동 능력이 좋아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살아있지만 도파민을 못 만드는 잠자고 있는 세포들을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파민을 보충하는 방식의 기존 치료제는 증상 완화에 목적을 둔 한계가 있지만 잠든 신경세포를 깨우는 신약이 개발된다면 부작용 없이 근본적 치료도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새로운 기전에 따른 신약도 개발 중이라며 향후 신약의 효과를 입증하는 후속 논문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이번에는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태화강으로 돌아오는 연어 개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태풍 영향과 해수온 상승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태화강 생태관이 회기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새로운 방류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화한 지 5달 된 어린 연어들이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물속을 가릅니다. 태화강에 방류된 어린 연어들은 4년 뒤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먼 여행을 시작합니다. 태화강 생태복원의 상징인 연어. 울산시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봄마다 수십만 마리의 어린 연어를 태화강에 방류했습니다. 하지만 태화강으로 회귀하는 연어 개체수는 해마다 줄어 지난 2014년 1827마리에서 지난해에는 162마리로 뚝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하천의 연어 회귀율 역시 4분의 1로 줄어든 상황. 늦가을 태풍 영향과 바닷물 수온 상승이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말 그대로 추정일 뿐입니다. 회귀 연어 감소 이유를 밝히기 위해 태화강 생태관이 올해부터 세계 연어협회에 새로운 방류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어 알에 차가운 물을 넣으면 귀 속에 이석이라는 뼈의 성장이 느려져 나무에 나이테 같은 무늬가 생기는데 이 이석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연어의 출생지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석 표지 방식은 연어 머리에 심는 철사형 추적 장치보다 폐사율은 낮고 식별률이 높다는 게 생태관의 설명입니다. 수온 자극만 주면 되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제 재료비가 전혀 들지 않고 또 이제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많은 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태화강 생태관은 이와 함께 연어 치어를 시민들에게 분양해 키우게 한 뒤 태화강에 방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에 저수조 수질 검사를 한 결과 133건 가운데 127건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곳은 기술 조언을 받아 시정 조치를 한 뒤 다시 검사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형 시설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 3,000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 학원, 상점, 예식장 등입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 지부는 정부 가이드라인은 전환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미화와 시설 같은 고령 친화 직종은 정년을 65살로 보장하도록 했는데도 사측은 자회사 전환을 강요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어제 부분 파업에 이어서 천막농성을 15개 지역본부로 확대하고 사측이 제대로 된 안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28일부터 전면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대학들이 잇따라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경북대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임금과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경일대와 금호공대, 안동과학대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DGB 대구은행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선정하는 나눔 명문기업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 나눔 명문기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억 원 이상 기부했거나 3년 안에 기부할 것을 약정하는 기업 고액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DGB 대구은행은 사회공헌재단을 통해서 5억 원 이상을 기부해 골드 정회원이 됐습니다. 대구 보건대학교 학생들이 보건계열 국가고시에서 잇따라 전국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보건대 물리치료과에 입학한 옥세윤 씨는 제47회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전국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임상병리과 김신욱 학생도 임상병리사 국가고시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는데 이 대학 임상병리과는 최근 6년 동안 전국 수석 4명을 배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부터 최근까지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이달 첫째 주 1000명당 49.1명으로 2주 전 37.8명에서 더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이 의심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고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햅시바 김송희 씨가 50만 원, 구미시 광평 2차 프로지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30만 원, KB 손해보험 승용팀의 팀원들과 월천역 시장상인회, 구미시 광평 어린이집 원장 이현숙 씨가 각각 10만 원, 성주군 성주읍 예산 4리 주민 1동이 40만 원, 대가면 7봉 1리 주민 1동이 20만 원, 옥년 2리 주민 1동 18만 원, 법전 1리 주민 1동 13만 원, 주식회사 남동건설에서 10만 원, 성주군 성주읍 삼산 1리 주민 1동이 30만 원, 성주 효병원에서 20만 원, 성주군 법전 1리 주민 1동이 15만 원, 김천 대덕산 수연사와 동남건설 주식회사 김향수 씨께서 각각 10만 원씩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은 쌀쌀한 날씨 속에 눈비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공엔 종일 구름이 많이 끼어 있겠고 낮까지 대구 경북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눈과 비가 날리겠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공기가 많이 차갑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0도, 안동 영하 3도, 영주는 영하 5도로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구 5도, 안동도 5도, 영주는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종일 쌀쌀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두툼한 겉옷으로 보온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지역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 또 낮까지 눈과 비가 날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0도, 고령 영하 1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5도, 고령도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김천 영하 3도로 출근길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상주와 김천 모두 5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영하 3도, 영양 영하 4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5도, 영양 4도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4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연일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 끼는 날이 많겠고요. 예년 이맘때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